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문지웅 선생입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첫 시험을 치렀을 텐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영덕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영덕고등학교 학생들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성적을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 1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가 있었죠. 영덕고등학교 EBS 올림포스 유형편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있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가 이제 기본 문항까지 다 포함해서 11문항 정도가 존재했고요. 간접 연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랑 비슷하지만은 조금은 다른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문항 정도 있었고요. 확연하게 이제 EBS 부교재에는 없고 이제 다른 교재에 있는 문항이 이제 2개, 그리고 타학교 기출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는 문항들, 그러니까 좀 많이 쉽지만은 좀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 한 3문항, 그리고 교육청 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라고 하죠.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나오는 문제가 직접 연계 이제 2문항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연계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섞어내는 문항들, 이것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한 5문항 정도, 그러니까 이 문항 안에 들어가 있겠죠.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문항의 분포를 보시면은 일단 난이도는 한 11번 정도까지, 아니죠, 13번 정도까지는 뭐 평이했습니다. 한 중상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분포해 있었고, 일단 뭐 계산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았다, 계산력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큰 실수 없이 14번까지는 충분히 잘 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 이 뒤쪽 후반부에서 좀 변별을 가르는 문항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원별로는 1단원, 2단원, 3단원, 그러니까 총 중단원이 6개 중단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만 절반 정도가 안 나오는 형태였죠. 그래도 한 6개 중단원이었는데 실제로 이 중단원이 우리 교과로 구분할 때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을 한 개의 중단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을 따로따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7개 중단원 정도의 내용으로 중학교보다는 좀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제 단원별 분포를 보시면은 좀 밸런스가 잘 좋게 분포가 됐어요. 1단원의 연산은 뭐 한 2개 정도 쉬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서 생각외로 이제 나머지 정리가 조금 적게 나온 문항들이었고, 인수분해가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한 4문항, 5문항 정도가 있었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밸런스가 동일하게 한 4문항 정도씩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난이도별로 좀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어렵다라고서 취할 수 있는 문항들 한 4문항만 있었고, 나머지는 좀 중상 정도의 문제들, 그냥 평이한 우리 유형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70%의 문항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게 분포가 되어 있는 시험지의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출처를 조금만 다시 또 얘기를 드리면은 대다수의 문항들이 이제 올림포스 유형편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고, 타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4번 문제는 숨마쿰라우드에 동일한 문항이 있지만은 사실 뭐 이렇다고 이제 우리가 숨마쿰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한 문제 정도를 참고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이 교재까지 봐야 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다수 이제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나왔는데 한 문제 정도가 이제 14번이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도형 활용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EBS 올림포스 고난도에 출제가 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좀 예전부터 있었던 문항이었고, 올림포스 고난도를 좀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가장 인상이 깊게 남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맨 마지막 파트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항 중에서는 이제 16번. 이게 이제 2018 교육청 문제였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이용한 문항을 이제 풀어봤죠. 예,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카운팅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야지 이 문제가 좀 쉽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른다 라고 하면은 한 16번 정도, 예, 여기서 좀 갈라질 거는 같아요. 나머지는 대다수가 평이했습니다. 예. 총평을 내리자면은요, 문항별 밸런스가 아주 좋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단원별로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일까라고서 생각하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가를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문제지였다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변별 문항 자체의 객관적 난이도는 꽤 높아요. 예, 꽤 높은 편이긴 한데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28년도, 17년도 문제들, 지금으로 한 6, 7년 전이 넘어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은 데 비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자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많이 쉽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교육청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에서도 2점, 3점, 4점이 있을 텐데 특히 4점 문항을 많이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두세 문항 정도에서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매우 쉬운 편이었고 3, 4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까다로웠을 문항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 4등급 정도의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을 앞으로 좀 공부하는 학습 자세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항들을 몇 개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합답형 문제였죠. 근데 이게 이 형태는 좀 보기가 불편했던 모양이긴 한데 우리 이제 부교재에 있었어요. 부교재에 2차 방정식 단원의 이제 5번 정도, 뒤에 이제 서술형 파트의 5번 정도에 C2x-1의 제곱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개념들을 역수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환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쫙 분포를 시키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그대로 그냥 푼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이 문제의 정확한 개념,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학습 자세가 좀 필요로 한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소수의 2차식 작성이었기 때문에 복소근을 가지고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 같고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 변역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로 묻는 이차함수 문제였는데 부교재에 있었어요. 부교재 이제 중난이도의 유형 문제 중에 33번에 있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죠. 이 문제를 그대로 풀 줄 알면은 요거까지 푸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복잡하게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 준비할 때 주간지에서 이 문제의 모태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형편에 있긴 하지만 모티브가 되었던 문제, 원형 문제는 2021년 교육청 고1 문제였고요. 이거를 변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자체 변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형된 학교 기출들, 이전에 나왔던 학교 기출들을 분석을 해보는데 이 주간지를 풀면서 변형 문제를 바로 풀리는데 화성고 문제거든요. 이 화성고 문제가 이번 영덕고 문제랑 숫자부터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문제, 우리 학교 부교재를 풀었다. 난 풀었으니까 다야가 아니라 변형된 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봐야지 라고 했을 땐 타학교 기출들에서 이미 변형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학교 모의고사들, 타학교 기출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내가 공부한 거, 그러니까 부교재가 먼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기출로 확인 작업을 많이 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은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이제 그대로 아이디어 모양만 바꿔서 나왔고요. 14번 문제가 바로 이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문항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쉽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올림포스 고난도가 개정이 되면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문제고, 올림포스가 최근에 이제 까만색으로 개정된 편이 있죠. 예, 그거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분당구 대진고등학교에도 이 문제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는 반포구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림포스를 한 번이라도 건드려 봤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대다수 이 문제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제까지도 좀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EBS 교재가 부교재로 선정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 여기까지 세트가 되는 문제들, EBS 학력평가 기출, 이런 EBS 문제 라인업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비슷한 문제의 형태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이 한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 가고 이것들을 어떻게 머릿속에다가 기억에 남게 하느냐, 한 번 풀어서 기억은 못 하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문제들은 한 두세 번 이상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죠. 이 문제가 변별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의 변별. 근데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풀었어요, 되게 익숙해요 라고 했던 이유가 2018 교육청 고1 6월 3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볼 6월 모의고사의 30번 문제, 그러니까 가장 킬러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아이디어가 오픈이 되면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못해도 한 6, 7개년 정도의 6월 문제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2018 교육청 문제였는데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문제고 학교 시험지에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내신연도에서 N차 변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처음은 좀 어려운데 많이 반복을 해주면은 이거 문제 어디 포인트가 있어, 요렇게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한 친구들은 쉬웠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은 뭐 평이한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죠. 논술형 1번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했으면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도 있을 거니까 요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에 있어요. 올림포스 유형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자, 식도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요런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려워, 아니면 요거 한 번 하고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인수분해의 형태는 이 문제집이 굉장히 특별한 거를 낸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학교 시험지 문제에서도 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인수분해 형태들은 비슷한 것들을 많이 내게 돼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픈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서울고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영덕고 시험지랑 정확하게 수치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 10만 좀 다르네요. 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B 플러스 C까지 다 동일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연습한 친구들은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 문제였습니다. 형태는 복잡하지만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만 이제 EBS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는 조금은 특이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집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발문의 형태가 좀 어려웠죠. 이 형태는 사실은 다른 복소근을 다루는 문제들에서 익숙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형태였습니다. 자,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이기는 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없었다, 요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느꼈기 때문에 1, 2등급이 아주 조밀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중위권이 좀 떨어지고 하위권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주 많이 어려워지기보다는, 지금보다 아주 많이 어려워지기보다는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문항 정도, 원래 도형의 방정식은 학생들이 원래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되 한 문항 정도를 변별해 줄 수 있는, 지금 1등급이 너무 조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변별해 줄 수 있는 한 문항 정도 어려운 것들이, 아주 어려운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 선택하는데 우리 2차 함수라든지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2차 함수 파트에서. 근데 학교에 나온 문제들을 보니 지금 작년, 재작년 문제들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문제,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봐서 이거는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와가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 문제, 즉 16, 17, 15, 16, 17, 18, 19 정도까지 한 요 정도의 문제의 학평 기출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부터는 최소한 정리가 끝나 주셔야 되고, 이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래 라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것까지 있기 때문에 좀 학평 문제, 변별해 줄 수 있는 학평 문제를 아주 옛날 거부터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부교재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정도 3등급, 4등급 정도까지는 마크할 수 있대 1, 2등급을 바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교재만 믿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비를 할 때는요, 부교재 무한반복, 이거는 첫 번째예요. 부교재에서도 특이한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부교재 무한반복 풀이가 먼저 이뤄주셔야 되고, 15개정 이후에 문항을 교육청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네, 이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변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평이나 아니면은 우리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한 교재가 아니라 내가 더 푼다가 아니라 내가 교재를 공부했으면 확인을 한다 라는 관점으로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때는요, 선생님 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온다 해서 우리 자체 교재에서 내신 학평 기출이랑 그리고 실제 기출들로 출제되어 있는 최근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는 22, 23 기출들 위주로 되어 있는 전국 이제 강남, 서초, 분당, 용인, 수지, 수원, 대구, 경북, 전국자사고까지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수타임에 이제 주간지가 나갈 거예요. 총 8주 차에 나가는 EXP어 프로그램으로 8주의 주간지가 있을 거고,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오답을 다시 점검하는 오답 파이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우리 기말고사를 가열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문지웅 선생님이었고요. 기말고사 아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